머스노5 출발합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롤러코스터를 탄 간밤이었습니다. 사실상 이번 주 내내 반복이 됐었던 흐름이죠. 밤 사이에는 유가가 한번 큰 폭으로 올랐다가 소폭 약간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바로 이란 지도부 측에서 굉장히 초강경 발언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밤사이 국제유가 WTI가 한때 배럴당 100달러를 다시 한번 돌파했습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취임 후의 첫 메시지로 초강경 보복을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모즈타바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유지할 것과 함께 미군 기지 폐쇄를 압박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여기에 오만의 석유 수출항 철수령과 이라크 유조선 피격, 그리고 중국의 정제 연료 수출 차단 소식까지 겹치면서 공급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이번 사태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급 차질이라 규정했고, 골드만삭스는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유가가 2008년 당시 역대 최고치를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장 중반 들어서 이란 외무부 측이 기뢰 매설은 없으며 사전 조율 시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가능하다고 한 발 물러서면서 유가는 현재 90달러 중반선까지 다소 물러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동의 전운이 짙어진 만큼 시장의 공포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 장중 국제유가는 소폭이나 진정이 됐지만 3대 지수는 오히려 막판으로 갈수록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오늘 그 이유이자 시장을 급락시킨 핵심 재료입니다. 어쩌면요, 연준이 올해 들어서 금리 인하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올해 단 한 차례의 금리 인하조차 장담할 수 없다는 비관론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3천 건으로 전주 대비 줄어들었는데요. 고용이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면서 연준이 금리를 서둘러서 내릴 명분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이에 주요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도 전망치를 수정했습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협을 이유로 첫 인하 시점을 기존 6월에서 9월로 늦춘 건데요. 이에 따라서 연내 인하 시점은 9월과 12월 두 차례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시장이 점치는 가장 유력한 다음 금리 인하 시점은 올해 9월. 하지만 그마저도 확률은 41%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다가오는 3월 FOMC에서도 금리 동결이 확실시되면서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경계감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 3호 신용시장에 대해서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정말 여기서도 많이 다뤘었던 이유인데 그중에서도 이 블루 아울 이어서 어제는 또 워터 관련 이슈가 있었죠. 오늘은 모건 스탠리까지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이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3호 신용시장입니다. 1조 8천억 달러, 한화로 2,500조 원 규모의 거대 3호 신용시장에 잇따라서 경고등이 번지고 있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클리프워터에 이어 오늘은 대형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마저 펀드 환매 제한에 나섰습니다. 모건스탠리는 80억 달러 규모의 펀드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자산의 11%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규정을 이유로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5%만 반환했는데요. 여기서 환매 제한이란 쉽게 얘기하자면 맡긴 돈을 한꺼번에 빼가면 펀드가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출금 액수를 강제로 묶어두는 조치를 말합니다. 불안의 핵심은 자산가치 부풀리기 의혹인데요. 부실채권 전문 펀드 글랜더는 블루아울 같은 대형 기관들이 손실을 축소 보고하고 있다고 새롭게 경고했습니다. 실제 시장의 가격보다 장부상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해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운용사들은 유동성이 충분하다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AI 소프트웨어 대출 부실 우려까지 한꺼번에 겹치면서 이번 주 들어 이 시장의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사모펀드의 특성상 인출 제한 조치가 연쇄적으로 확산될지 긴장감이 연쇄적으로 감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장에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될 만한 이슈가 어제 장마감 직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 정부의 대응책까지 또 바로 이어져서 나왔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포함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라는 강력한 통상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정면 돌파에 나선 건데요. 여기서 무역법 301조란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통령이 보복 관세를 물릴 수 있게 한 강력한 법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지 않는다면서 관세를 다시 25%까지 올리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여온 바가 있었죠. 이에 우리 국회는 지난 새벽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관리할 국가투자공사 설립 법안을 긴급 통과시켰습니다. 주산업에 1,500억 달러, 전략산업에 2,000억 달러를 쏟아붓는 초대형 투자 패키지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어제 삼성중공업이 7% 넘게 급등하는 등 조선주와 희귀금속 테마가 정책 수혜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대미 투자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관련 섹터들이 시장의 하방을 든든하게 지지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시선을 좁혀서 개별주 이슈로 한번 가볼까요? 밤사이에 테슬라 이슈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호재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영국 전력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테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 하락한 이유까지 바로 만나보시죠. 테슬라가 자동차를 넘어 전력 시장으로 영토를 확장합니다. 영국 에너지 규제 기관인 오프잼이 테슬라의 자회사에 전력 공급 라이선스를 최종 승인했는데요. 이번 승인으로 테슬라는 영국 내 가정과 기업들에게 전기를 직접 팔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 가졌었던 이 전기를 만드는 발전 면허에 이어서 이제는 전기를 공급하는 유통 권한까지 거머쥐면서 에너지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진 겁니다. 다만 테슬라의 주가는 밤사이 2% 넘게 하락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3%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국제유가의 급등세에 더해 테슬라의 지난달 영국 판매량이 전년 대비 45% 넘게 급감했다는 충격적인 성적표가 발목을 잡았고요. 여기에 사이버 트럭의 자율주행 사고로 일론 머스크 CEO의 경영 책임까지 묻는 100만 달러 규모의 소송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이 중국차의 추격과 법적 리스크라는 이중고 속에 테슬라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여전히 들썩이고 있는 국제유가 안심할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5 살펴봤습니다.